우선 몇 가지 용어 및 개념의 정립. 두 번째 거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6가지 그 개념 또 용어 요걸 적어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셋째, 넷째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파생적인 거고 또 7페이지에 가서 수성론, 화성론은 또 하여튼 좀 더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격변론, 카타스트로피즘이란 말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격변론 이게 뭐 제가 지구과학이나 지질학 이런 책을 다 참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격변론이라고 보여요. 과거 지구의 상태에 영향을 준 것이 첫째는 급작스럽고 서든, 그 다음에 단시간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격렬한이라고 보는 게 violent, 굉장히 격렬한, 그리고 범위도 때로 전 지구적.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홍수에만 목을 매지 않으면서도 격변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많지 않지만, 그래서 격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격변론자가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1800 몇 년도에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크라카토아라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해일 일어나고 한 거는 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너무 범위가 컸기 때문에 뭐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이제 모르는 거니까. 이것은 지구상에 있었던 과거의 변화가 오늘날의 변화와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구상에는 오늘날과는 좀 다른 종류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도 이런 격변 가운데 하나. 이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전무후무한 노아의 홍수는 딴 어떤 격변과 가장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를 염두에 두고 격변론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플라지올로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6천에서 이제 만년. 그래서 지질학에서 격변론은 오늘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질학에서도 과거에 뭐 작은 단위의 격변이 있었다. 그걸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질학에서는 근본적으로 균일론을 받아들여요. 균일론이 유니포미테리아니즘. 지구의 지질학적 면모들은 침식. 예를 들면 침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미생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걸 이제 생물학적인 거니까 뺀다면은 바람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또 빗물 같은 거에서 침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거기 완만한 증가적 변화, 이게 slow incremental changes를 제가 이것도 번역하기 힘들어서 제 영어를 써놨는데 이거는 슬로우하잖아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바위가 침식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하겠지만 굉장히 슬로우하죠. 그리고 인크리멘털 조금씩 효과가 누적된단 말이에요. 인크리멘털이란 말은. 이게 참 번역하기 힘든 표현인데 주로 이게 침식 작용이 그렇잖아요. 바람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빗물에 의한 것이든지. 그러니까 이 지질학적 면, 과거의 지질학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은 이렇게 완만한 증가적 변화, 요거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모양이 지금 지구의 표면과 여기에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일론의 대표적인 뭐 금원이랄까, 그게 바로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현재가 과거 이해의 열쇠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볼 때 막 급작스럽게 막 바위들이 팍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이러지 않지 않냐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완만한 증가적 변화에 의해서 지구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나오고 있는데 과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균일론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경험론적 증거에 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철학적인 전제 성격이 좀 강하긴 하죠. 그러나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철학적인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가 과거의 열쇠이다라는 금언에 나타나듯 이 입장은 현재 작용하는 자연의 과정과 현상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이 이론에 의하면 지구의 연대는 자연히 길어지지 않을 수 없죠. 물 하나가 떨어져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균일론에 의하면은 지구는 46억 년 그 연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주류 지질학자들은 이제 거의 이제 균일론자들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일론자라고 그래서 작은 단위의 격변이 과거에 없었다, 그걸 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복잡해진 것은 요즘은 이제 제가 거기 적지 않았지만 신격변론이라는 입장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니오죠. 니오가 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왜 나왔냐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창조과학회나 뭐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인데, 지구가 우주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혜성 같은 게 갑자기 충돌, 최근에 우리가 인식하는 바로는 혜성의 충돌이 없었지만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 혜성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러한, 그러니까 이 격변은 지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격변이 아니에요. 지구 이외의 세계에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어맞았죠. 그래가지고 멕시코 그쪽 어디에 혜성의 자국에 그건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태계가 80%인가가 다 없어졌고, 그 중에 공룡도 있었다. 공룡의 멸종은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혜성의 충돌이다. 이쪽 이론이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나와. 그래서 이제 신격변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그 노아의 홍수 이것과는 좀 다른 또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격변론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균일론이 흔들리진 않죠. 그건 굉장히 특이한 이런 일이니까 혜성이 충돌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균일론 또 이런 것들, 또 균일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점진론, 현생론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성론과 이제 화성론은 조금, 수성론, 화성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우주론을 여기 도입합니까? 그래서 한자를 제가 썼어요. 그런 수성, 성자가 별 성자가 아닙니다. 또 이제 그래서 수성론은 물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고, 화성론은 불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이건 넵튠이즘, 넵튠이 바다 신이잖아요, 히랍 신화에. 또 이것이 이제 딜루비언이즘이라는 말로, 딜루비언이라는 말은 홍수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암석층은 한때 지구 전체를 덮었던 대양으로부터의 친전물이 변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이론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초창기 지질학자들이 받아들였고, 이 노아의 홍수와 연관을 많이 시켰어요. 이 입장이. 그래서 이게 뭐 이론상으로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역사적으로는 수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격변론과 같이 이제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물론 이 수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 밖에 딴 요인은 전혀 없었다. 물론 그건 아니죠. 바람도 있고 화산 폭발도 영향을 줬다고 보지만 주된 세력은 바로 지구 전체를 덮었던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긴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화성론은 이제 반대입니다. 지구의 암석층은 바다에 쌓인 침전물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높은 열, 결국 밑에 이제 화산적인 마그마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이 균일론과 함께 주장이 됩니다. 역시 화성론에 있어서도 물의 작용은 전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마 이제 어떤 것은 화성론에서도 예를 들면 석회석 같은 거는 물의 작용에 의해서 됐을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러나 뭐가 주된 요인이냐, 이런 거고, 이게 뭐 아주 옛날 이론이라 오늘날은 뭐 넵튠이즘, 플루토니즘 이런 말을 쓰지도 않아요. 아주 옛날에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역사적인 걸 살피니까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뭐 그 지질학이라는 말도 이제 생기기 전이니까 지질학이란 말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지질학에 해당하는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씩 뭐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로 이때의 그런 노력들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무신론자들과 딴 사람들 입증하기 위한, 요걸 옹호하기 위해서 지질학적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석들이 나오고, 또 이 화석들과 이런 걸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 옹호론자들이 예를 들면 한 4,000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4,000년, 5,000년 노아의 홍수가 뭐 이런 거. 근데 자꾸 연대가 길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그 이론을 받아야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세기로 이제 들어오면서 한쪽에선 여전히 지구의 연대가 짧고, 뭐 홍수도 이제 마찬가지. 지구의 연대가 4천, 5천이니까 노아의 홍수는 더 짧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해요. 지구의 연대는 길다. 그래서 불란서에 이제 어떤 사람은 7만 5천 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땐 또 뭐 별 50부 100번데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었어요. 이제 4천 년, 5천 년 얘기하는데 7만 5천 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18세기 그 마지막 중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geology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한 강의 안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성론과 이제 화성론이 이제 대두가 된 1977년대 보면은, 수성론은 역시 노아의 홍수에 입각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지구의 연대가 길어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의 홍수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성론이 이제 대두됐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에 거스르는 그런 설명이 됐던 거죠. 이러한 그 수성론과 화성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 19세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영국과 불란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영국은 이제 자연신학자들, 좀 더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19세기 초에 영국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란서는 이제 불란서 뭐 혁명들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불란서는 훨씬 일찍부터. 말하자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실증주의라는 표현이 파지티비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불란서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실증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거스트 콤트고, 오거스트 콤트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오거스트 콤트가 사회학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신에게 의존해서 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 다 없어야 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 이거 없어야 된다. 이제는 실증,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오거스트 콤트의 이제 견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란서 쪽은 훨씬 더 반기독교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질학적인 발견과 성경의 데이터를 조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노아의 홍수가 지질학적인 설명을 다 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조금이나 이 버클랜드라는 사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 좀 인정해 주다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걸 부인했단 말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지질학적인 변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만은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도 결국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 격변론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고, 불란서도 격변론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불란서에서 이제 그 퀴비어라는 사람이 이제 격변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실증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전혀 노아 홍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혀 노아 홍수는 얘기도 안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성론이 된 이 수성론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온 견해는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 밑에 화살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근데 이쪽 이 대가 끊긴 쪽이 뭐냐면은 바로 격변론 쪽입니다. 그래서 격변론은 이제 대가 끊겨 버렸어요. 지질학 역사에 있어서 거의. 그렇게 격변론이 대가 끊기게 된 원인이 바로 오른편에 보면 균일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균일론은 이미 그 18세기에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을 했고,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길다 이걸 얘기를 했고, 이것을 대중화시키고 지질학적 책을 써서 이제 거의 지질학계에 자리를 잡게 만든 사람이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다윈하고도 이제 친분이 깊었고, 근데 찰스 라이는 균일론은 주장했지만 그 다윈의 그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질학계에서는 균일론이 완전히 득세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격변론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20세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수 지질학이 난데없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출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SDA 쪽에서 엘렌 G 와이트의 가르침이고, 여기에 매혹됐던 이제 프라이스가 이것을 지질학 책을 쓰면서 됐고, 60년대에는 헨리 모리스가 또 이걸 또 발전시켰고,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은 일반 지질학계는 균일론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계가 일종의 이제 반격을 강하는 거죠. 즉 격변론. 그래서 이 창조과학계에서 나온 플라드 지올러지에 보면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균일론은 맞지 않다. 균일론은 맞지 않다. 균일론은 맞지 않다. 뭐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안 읽어서 그렇지만 영화책만 보더라도 유니포미테리언즘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마귀 거고 뭐 예를 들면 심지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려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인데,